60세 이상 인구의 무려 30%가 근감소증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거죠. 예방을 하는 게 최선이지만 무턱대고 근육만 키워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근감소증의 모든 것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많이 걷고 싶어도 이제 좀 많이 통증 때문에 못 하셨는데 뭐 충분히 이 로봇을 착용하고 이제 걸으면 큰 도움이 될 거고. 자, 걷고 또 걷고. 자, 이 주제는 오한진 을지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해당자이신데 근육 감소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럼요. 이 나이가 들수록 늘어난다는 근감소증. 이걸 놔두면 얼마나 위험해지죠? 근육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육이 하는 일을 잘 못하게 돼요. 근육은 우리 몸을 움직이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의 움직임이 제대로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넘어질 가능성이 높아져요. 넘어진다. 네. 우선 걸음걸이에서도 발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자주 그 나이 드신 분들 네. 턱 낮은 데도 걸려요. 턱이 없어도 걸립니다. 그런가요? 네. 그래서 이렇게 걸리서 넘어지는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니까 낙상의 위험이 높아지고, 이 낙상은 어떤 일을 만드냐면 골절을 만듭니다. 또 그 골다공증 많으시니까. 네. 나이가 들어서 넘어져서 부러지시면 입원을 해야 되고, 입원하면 근육이 더 빠지고, 그러면서 무슨 일이 더 생길까요? 사망의 위험성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넘어지셔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거든요. 거기다가 근육이 줄면 우리 몸에 이 당분을 저장하는 곳이 줄어드는 꼴이 돼요. 그러니까 당뇨병이 유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당을 저장하는데 그게 쓰고 저장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이 사라지니까 이게 당뇨병 유발이 되게 되고, 또 근육이 감소하면 어떤 일이 더 생기느냐, 이 당뇨병뿐 아니라 이거에 의해서 치매도 많아집니다.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근육을 줄여드는 것을 굉장히 주의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보통 일이 아니군요. 그냥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근감소증 환자, 생각보다 매우 많네요. 네, 완벽하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을 완전히 검사한 것은 아니지만, 네네. 추정을 해보면 60세 이상 노인의 30%가 근감소증이다. 거의 3분 중 1분이란 얘기네요. 네네. 그래서 사람 숫자로 치면 2025년에 환자 수로 치면 146만 명 정도 될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 많아요. 이 근감소증은 원래 2016년에 세계보건기구에서 질병으로 인정을 했어요. 네. 우리나라는 2021년에 질병으로 인정이 됐거든요. 미국은 65세 이상 인구의 10%, 80세 이상 인구의 40%가 근감소증이다.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많은가요? 적은가요? 우리보다 적은 거죠. 그렇죠. 네. 미국 사람들 아무래도 고기 먹으니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쉴 새 없이 뛰고. 자, 근감소증을 판단하는 기준표가 있습니다. 보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네. 근감소증 자가 진단 리스트라는 건데요. 요걸 체크해 한번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우선 첫 번째가 여기에서 이제 4개 이상이 해당되면 근감소증을 생각해 볼 건데, 4.5kg 화분을 나르기가 어렵다. 저거 꽤 무거운 화분이죠. 그렇죠. 무거운 화분이에요. 쌀로 치면 반 개 정도. 원래 10kg짜리 쌀이 있잖아요. 반가마. 네네네. 그다음에 방 끝까지 걸어가기가 어렵다. 저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근감소증이라는 거예요. 의자에서부터 침대까지 이동하기가 쉽지 않다. 네. 그다음에 계단 10개를 쉬지 않고 오르기가 어렵다. 1년에 한 번 이상 넘어진다. 이 중에 이 점수를 매기게 돼 있는데, 아예 아니다가 빵점, 네. 가끔 그런다가 1점, 자주 그런다가 2점인데, 이 점수를 합쳐서 4점 이상이면 근감소증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방송 보시면서 해당된다. 가슴 내려앉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일단 없네요. 네, 저희 아버님이 아마 해당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노년기 건강을 위해 근육을 쌓아두는 걸
근육 적금이라고 재밌게 표현한다고 하네요. 무작정 적금을 들면 쌓아두면 오히려 역효과도 있다고요? 네, 역효과는 이제 뭐 모든 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는 네, 뜻이에요. 그 제목을 너무 강하게 뽑아서 좀 걱정스러울 그런가요? 수도 있는데 사실 근육이 늘면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근육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성분들, 이 나이가 드셔서 노인이 되시고 노인 되신 여성분들한테서 이런 문제가 조금 생기더라라는 게 이제 연구 결과에 나왔습니다. 이른바 할머니들. 그렇죠. 70세에서 84세까지 노인의 근육량과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네. 남성은 근육이 늘어나면 심혈관 질환이 감소하는 효과가 오. 확실히 나타났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여성은 근육이 는다고 그래서 무조건 심혈관 질환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더라,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 근육 키우는 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렇죠. 너무 근육만 키우면 안 되고 근육의 질이 좋아져야 된다, 이런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그래서 여성분들은 근력 운동만 세게 하는 것보다는 유산소 운동이 충분히 있는 그런 운동을 통해서 근육 질을 높이는 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성별로 근육 적금 붙는 방법 달리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남자들은 근육량을 늘려서 배 둘레를 줄이고 우리 온 몸에 있는 근육의 양이 늘어나면, 근력이 늘어나면 심혈관 질환이 감소합니다. 남자는 무조건 근육 키워라. 그렇죠. 크기를. 무조건 해야 돼요. 배 줄이고. 근데 여성분은 너무 줄이고 근육량이 거의 뭐 근육만 있고 지방이 없는 상황이 되면 사실은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지방도 어느 정도 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배도 좀 나오고 살집이 있는 것이 여성은 좋을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네. 정답이었습니다. 네. 그거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배만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예, 분이 배만 많죠. 줄이려고 그러고 네. 살찐다고 고민하고 해서 저도 집안에 있습니다만. 약간 살집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약간 살쪄 보이는 게 좋다. 자, 이래저래 나이 들수록 근력 운동은 어쨌든 필수가 되는 셈인가요? 그렇습니다. 근력 운동을 해야 근육의 감소를 막아서 근감소증이 안 생기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의 운동을 해야 되느냐? 일주일에 한 3회 정도 근력 운동을 한 30분 정도 하고 그 뒤에 유산소 운동을 조금 더 붙여서 하면 이 정도 운동하면 근감소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혹시 이게 피트니스 헬스 가서 네네. 이 뛰는 그 데서 한 30분 뛰시고 네. 걷거나 네. 그리고 이거 좀 잡아당기고 그렇게 세트 운동하면 되나요? 그거보다 반대로 해라는 거죠. 거꾸로. 근력을 한 30분 하고 가자마자 뛰는 분이 있어요. 네네네. 그러지 뛰기만 말고. 하시지 말고 근력을 먼저 한 30분 하고 걷기, 트레드밀 뭐 이런 거를 하는 것은 그거보다 30분보다 좀 줄여서 한 15분 정도 하는 것이 노인들한테서는 훨씬 더 도움되는 운동이 된다, 이런 먼저 말씀입니다. 가서 당기고 들고 하신 뒤에 네. 마무리로 하셔라. 그렇습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근력 운동이 잠 못 자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한마디로 이 불면증 해소에 근력 운동이 도움이 된다.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게 정말 확실하게 근력 운동이 불면증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태국의 마히돌 대학에서 불면증 노인 2,000명을 대상으로 임상 연구한 24건의 임상 연구를 다 추려가지고 메타 분석이라는 걸 했습니다. 예. 그렇게 했더니 운동을 할수록 불면증이 좋아지더라, 이거예요. 그럼 잠이 잘 온다. 네. 그런데 어떤 운동이 가장 좋으냐? 우선 팔굽혀펴기 같은 진짜 근육만 키우는 운동을 했을 때 가장 잠자는 것이 훨씬 좋아졌고요. 그러니까 침대 옆에서 푸시업 하는 거 맞네요. 좋습니다. 그게 아주 좋고요. 두 번째로 이제 뭐 유산소 운동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 자전거 타기, 수영 이런 운동을 했을 때가 그 다음으로 수면이 좋아졌습니다. 푸시업 하는 게 낫다는 거네요. 훨씬 낫다 이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하루는 이거 했다, 하루는 저거 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조금 더 좋아지더라는데, 따지고 보면 근육량이 늘어날수록 수면이 좋아지더라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푸시업 정말 좋고 뭐 스쿼트 좋습니다. 이런 운동을 통해서 근력을 늘리는 것이 잠자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기 전에 팔굽혀펴기 하고 네. 또 이 스쿼트, 예. 오리 걸음 같은 거, 네. 쪼그려뜨리기. 아주 좋습니다. 그런 거 하라. 네, 저도 알겠습니다. 자, 근육을 지키는
비교적 간단한 운동이 있다는데 저도 좀 알고 싶네요. 네, 이거 그림으로 보면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 운동이 중요합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 장요근을 우선 좋게 하는 운동이 필요한데 장요근. 이 장요근은 척추에서부터 골반을 거쳐서 넓적다리까지 붙어 있는 근육이에요. 발을 들어서 올리네요. 그렇죠. 발을 들어 올리고 손으로 발목을 타치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 이거를 한 번만 해서는 안 되겠죠. 적어도 한 5번씩 뭐 몇 세트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양발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겠고. 그다음에 대퇴사두근. 네, 대퇴사두근은 일어나서 걸어갈 때 발을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할 때 쓰는 저 근육인데 스모 선수 자세 같은데요. 저거는 와이드 스쿼트라고 그래서 예. 발을 발을 쩍 벌리고 쩍벌 스쿼트라고도 하죠. 발을 벌리고 그냥 앉는 겁니다. 앉았다가 그다음에는 공을 들고 일어서는 것 같은 운동이죠. 하퇴 삼두근은 네. 저거 발 뒤꿈치만 들었다 내렸다 하는 건가요? 네, 우리가 쉽게 말하면 까치발 운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까치발 운동을 하면 발 뒤에 있는 이 근육의 강화를 통해서 혈액 순환에도 도움이 되고 근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근육을 지키는 운동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스쿼트도 좋다. 자, 이렇게 겉 근육만이 아니라 속 근육도 키워야 한다. 겉 근육, 속 근육. 이게 뭔가요? 속 근육이라고 하는 것은 코어 근육이라고 하죠. 이 몸 안에 있는 거. 맞습니다. 허리를 중심으로 한 그 코어 근육, 허리와 골반에 있는 코어 근육을 말하는데 이 근육이 시원찮으면 겉 근육이 있어도 운동을 할 때 과부하가 걸려서 통증을 유발하거나 또는 인대 손상을 통해서 관절염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드시 속 근육을 좀 챙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속 근육 챙기기가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속 근육을 챙기는 방법 세 가지를 저희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속 근육을 강화하는 법 네. 저희가 우선은- 그림으로 준비를 예. 했는데 네. 자, 이 코어 말씀은 많이 하는데 이게 꼭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만은 아니다. 될 수 그럼요. 있다.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하체 운동을 보시면 한쪽 다리를 뒤로 들고 앞으로 나란히를 합니다. 앞으로 들고 그다음에 상체를 굽혀서 손이 발끝까지 닿게 천천히 내려가는 거예요. 저 앞으로 쓰러지지 않게. 넘어지면 안 되는 거죠. 큰일 나죠. 그리고 네. 빨리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천천히 해야 속 근육이 강화됩니다. 앞으로 천천히 내려가라. 네, 천천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또 다시 내려가는 거죠. 이게 하체 속 근육을 키우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몸통 근육을 키우는 방법이에요. 몸통 속 근육이죠. 벽이 있어야 되네요. 벽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그래요? 사실은 벽이 벽이 없으면 더 세게 근육을 키울 수가 있어요. 그냥 허공에 서서 이렇게 하는 그렇죠, 거.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좀 그게 힘든 경우에는 저렇게 벽을 등에 대고 무릎을 굽히는데 한쪽 다리를 들어야 돼요. 그러고선 저거 예. 어느 방송에서 하던데 10초 버티기 쉽지 않다고. 쉽지 않죠. 네. 사실은 두 다리를 다 내리고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벽 없을 때. 네, 당연히 어렵죠. 그런데 저렇게 등을 대고 10초에서 15초씩 버티는 것을 여러 번 하면 상당한 몸통 근육이 만들어집니다. 요거는 벽이 있어야겠네요. 네, 이 상체 운동은 넘어질 수 있어서 벽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벽에 대는 게 아니에요. 벽까지 갔다 돌아오는 거죠. 네. 벽에 대면 이게 사실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벽에 가까이 갔다가 벽을 대고 잠깐 짚고 다시 돌아오는 거죠. 이런 운동을 통해서 코어 근육을 키워서 앞으로 근육이 감소하는 근감소증을 예방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이른바 생존 근육이라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이걸 단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자, 생존 근육. 오늘 못 들어본 근육이 많네요. 네, 생존 근육이라는 것은 이제 연세가 좀 많이 드셨을 때 이 생존을 위해서 내가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한 7, 80대 됐을 때 그렇죠. 얘기인가요? 80대 이상이신 분들은 뭐 음식을 하러 갈 때도 그렇고 물을 뜨러 갈 때도 그렇고 필요한 근육이 그걸 생존 근육이라고 하는데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는 이런 운동은 좀 해라라는 거예요. 우선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운동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주 2, 3회 근력 운동을 좀 잘 열심히 하셔서 나이 필요합니다. 많이 드신 분들 저기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네, 하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죠. 네. 중요합니다.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 운동이 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것만 해도 생존할 때 필요한 운동은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자, 가벼운 물병을 들어 올리는 건 어떻게 들으라는 건가요? 가벼운 물병을 들을 때도 근육을 다 쓰려면 다리를 하나를 뒤로 빼고 몸을 앞으로 기울여서
물병을 들고 있는 거죠. 아, 그런 자세를 취하면서 네, 들어보셔라. 네, 그렇습니다. 이 페트 물병이라도 그렇습니다. 아, 네. 다 운동이 되는군요. 자, 이제 음식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근성장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 뭔가요? 우선은 뭐 단백질이죠. 역시. 네. 사실은 이 연세가 드시면 단백질이 많이 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단백질 요구량이 젊을 때보다 늘어납니다. 네. 10%에서 20% 정도가 더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킬로그램당 1g에서 1.2g 정도의 단백질을 먹어라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종류가 나오네요. 네, 젊을 때보다 좀 더 드셔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육고기도 있고 생선도 있고 콩으로 만든 두부나 콩도 도움이 되죠. 이런 것들을 적어도 킬로그램당 1 내지 1.2g 정도. 계란도 꼭 먹으면 좋은가요? 아우, 계란은 너무너무 도움이 되죠. 완전 식품이라고 오 박사님이 말씀. 네네. 지금 미국에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 계란 하나에 한 부족해가지고. 1,300원 한대요.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굉장히 값이 올라갔는데 우리나라는 이 계란 천국 아니겠습니까? 네. 이 계란을 이용해서 근력을 좀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자, 비타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비타민 D가 또 근육에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꼭 약으로만 먹어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죠. 사실은 이제 비타민 D는 햇볕을 받은 피부에서부터 만들어져서 이게 콩팥을 통하고 간을 통하면서 활성화된 비타민 D로 바뀌는 건데 요즘에 이 현대인들은 햇볕을 보지 않습니다. 옷을 다 입고 다니고 그리고 뭐 또 이 무슨 마스크 쓰고 막 얼굴 가리잖아요. 네, 마스크도 쓰고 또 여성분들의 화장품에는 이미 선크림이 다 들어 있습니다. 햇볕을 차단하죠. 예, 그 성분이 다 들어 있고 그다음에 시골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햇볕이 나쁘다라는 걸 너무 잘 아셔서 다 뒤집어 쓰세요. 그래서 햇볕이 우리 몸에 피부에 닿는 이런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비타민 D 결핍이 우리나라에 저렇게 많아요? 네네. 국립보건연구원에서 발표한 건데 정말 노인에서 2017년에 8만 명이었던 그 숫자가 2021년 되니까 24만 명으로 늘어났다는 게 확인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만큼 비타민 D를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보충을 좀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노인 노쇠 코호트 연구에서도 70세 이상 노인 인구의 21% 정도만 비타민 D가 정상으로 나타났고 그럼 한 80%는 아니다. 모자라죠. 모자라다. 근데 그 모자란 게 부족과 결핍으로 나누는데 결핍은 굉장히 많이 모자란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결핍 인구가 41%나 되는 거로 나왔어요. 10명 중에 4명. 4명이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확인을 받으셔서 한 번쯤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햇볕 쐬시는 운동을 좀 하시고 네. 두 번째는 안 되면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해보실 선생님한테서 필요 있는데 약을 좀 처방받아라. 근데 햇볕도요. 밖에 그냥 나가셔야 돼요. 유리창만 통해도 비타민 D를 못 만듭니다. 직사광선을 좀 쐬라. 그렇습니다. 네. 피부 건강 때문에 안 하는 분들이 있는데 자, 걷고 싶지만 걷기 힘든 이 나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 도움을 주는 로봇도 요즘 나왔다고요? 아유, 굉장히 좋은 로봇이 나온 것 같아요. 위 로보틱스라는 데에서 윈이라는 로봇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허리와 허벅지에 이렇게 부착을 해서 차는 거예요. 이걸 차면 저런 거네요. 네네네 평지에서 에너지 손실을 20%나 줄여준다. 그러니까 저게 로봇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굉장히 간단한 로봇인 거예요. 근데 저 허리에다 차고 그다음에 이 허벅지에다 차면 움직이는 것을 작은 힘으로도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거거든요. 저는 저게 무슨 벨트인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20kg의 이 무게를 12kg 정도를 줄여서 8kg 정도로밖에 느끼지 못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네. 저런 것들의 도움도 받으시는 게 또 유용할 수 있다. 운동을 많이 하면 근육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런 것들을 이용해서 힘도 키우고 근력도 키우고 근육도 늘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한진 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